자, 구해줘 다음 주 본격적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자, 채팅창에서 은결님께서 어제까진 괜찮았는데 오늘은 진짜 짜증이 난다. 이틀만 더 참으면 다음 주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을 좀 구해줄 구조대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박철수 매니저님 나오셨고요. 가운데는 송유 매니저님, 오른쪽에는 황성수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송유 매니저는 오늘 텐션이 별로 안 오른다. 네. 어제 술을 좀 덜 먹어서 네. 오늘 텐션이 별로 없다. 네. 제작진이 급하게 참이슬 사러 갔으니까 네. 오늘 텐션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팅창에서 뭐 얘기를 했다시피 지금 좀 구해줘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 후에 1시간 반 뒤에 CPI가 또 발표가 되고 요거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다음 주에 FOMC도 있기 때문에 요런 지표들에 대한 증시의 향방 좀 기다려지는 상황인데 황성수 매니저님은 어떻습니까? 네, 뭐 이번 주와 뭐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무사히 지나갔고요. 그리고 22 뭐 통화 정책 회의와 그 5월 CPI는 오늘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단 뭐 다음 주에는 또 이제 6월 FOMC 회의가 좀 열리게 되는데요. 일단 5월 CPI 관련해서는 오늘 증시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좀 선반영이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에 대한 영향력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자, 근데 6월 FOMC에서는 이제 빅스텝이 지금 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원래 뭐 연초 이후에 그 나스닥 지수의 그 하락폭이나 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월부터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 이런 좀 하락 추세를 이어가면서 충분히 좀 예견된 이런 노출된 재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스텝이 막상 이루어지더라도 시장에 미친 영향은 좀 단기 변동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추세적으로 좀 더 빠지는 일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박스권 안에서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송유 매니저 이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지표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변수들이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인터넷 돌아다니다 보면 곧잘 보셨어요? 독수리 오영재. 네. 형 역시 형이야. 구해주러 왔구나. 네네. 아니야 나도 뭐죠? 네. 나도 갇혔어? 네. 예. 나도 납치됐어? 뭐 이런 네. 거. 어떻게 송유 매니저님 그 상황은 아닌 거죠? 뭐 지금 매일마다 증시가 하락하는 마당에 사실상 보지는 못했고요, 저는. 예. 지금 뭐 아무래도 지금 이제 대부분의 악재가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는 약간 1% 내지 2%에서 약간 출렁일 수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제가 2주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리스크 관리를 위주로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사실상 이렇게 좀 우리가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사실상 어느 정도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축소시키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저는 최소 못해도 이번 달까지는 좀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을 좀 줄여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자, 알겠습니다. 구해줘 다음 주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난주에 하셨던 종목과 섹터들 요거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이번 주에는 좀 구해줬는지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XR 황성수 매니저님은 맥스트를 선정을 하셨는데 0.86% 플러스였고요. 화장품 VTGMP 송률 매니저는 2% 그리고 2차 전지 박철수 매니저님은 엔캠을 콕 집으셨는데 2.2%였습니다. 자, 어떻게 송유 매니저님, 박철수 매니저님 2%, 뭐 쉽지 않은 시장에서 사실 마이너스 5% 넘게 찍힌 분들도 꽤 계셨는데 박철수 매니저님부터 엔캠 어떻습니까? 종목은 좋은데 시장에 안 받쳐줍니까? 네, 일단은 뭐 잘 버티다가 지난주 이제 이번 주죠. 월요일 날이 어떻게 보면은 수치현 상한가 끝나고 이제 다음 첫 거래일인데 뭐 좋은 흐름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주요 지표 일정들 이런 것들 소화하면서 그리고 선물 옵션 일정 소화하면서 지수 자체가 좀 무너졌었죠. 그러면서 전 저점까지 이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전에 관련된 기술력은 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가장 먼저 만들었던 연구진들이 나와서 처리해서기 때문에 뭐 기술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뭐 CATL 같은 중국 최대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대부분의 배터리 회사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굉장히 탄탄한 기업입니다. 실적 턴어라운드까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도 상당히 안정성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저점에 내려왔을 때가 오히려 좀 더 접근하기는 좋은 가격대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물량 같은 것도 뭐 오버행 이슈도 좀 해소가 됐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수준이라면 거의 뭐 최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가격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시장 사실 매크로에 신경 쓰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전략적으로 종목들을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시장을 보지 마시고요. 지금은요. 실적, 일단 숫자가 확인되는 종목들, 그리고 숫자가 확인되지 않는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리 인상이 올라가게 되면,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면 특히나 숫자가 찍히지 않는 성장주들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성장주더라도 반드시 실적 확인이 되는 종목들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엔캠은 충분히 금리 인상 시기에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윤 매니저의 화장품 어땠습니까? 뭐 일단은 이번 주 그런 대로 나쁘지 않게 잘 버텨준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움직임이 받쳐주려면은 실적 발표일을 기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나쁘지 않게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VTGMP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매출액이 한 2천억 가량 나왔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약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들과의 시너지 협력 강화로 인해서 더욱더 실적 성장 기대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VTGMP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에 다 내려왔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다른 걸 떠나서 VTGMP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자회사 이제 화장품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VT 코스메틱, 특히 이제 일본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VTGMP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더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는데 무난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VTGMP 황성수 매니저님은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맥스트. 네, 뭐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한 주 상당히 좀 기대감도 컸었는데요. 자, 근데 네, 이번 주 초에 그 개최된 그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우리가 좀 기대했었던 MR 헤드셋의 공개가 없었습니다. 안 됐죠? 예, 일단 뭐 공개가 되거나 아니면은 공개가 안 되더라도 운영 체계라도 좀 소개가 되었으면은 아무래도 좀 단기 재료로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요. 네, 그게 공개되지 않다 보니까 좀 실망 매물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에는 중국 상하이의 그 봉쇄 조치 때문에 이런 애플의 그 MR 헤드셋 쪽에 개발이 좀 지연되었다는 소식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 뭐 3분기 후반쯤에 이제 검증 테스트에 들어가고 내년 1월에는 뭐 MR 헤드셋이 뭐 공개되지 않을까 이런 좀 추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탑 클래스 수준의 AR 개발 플랫폼을 기술을 가진 업체고요. 자, 그리고 네, 뭐 올 하반기에 보니까 이제 메타나 뭐 소니, 삼성전자, 애플 같은 이런 글로벌 IT 업체들의 그 XR 관련된 이런 좀 디바이스의 공개가 좀 예정돼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뭐 국내에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네, 이런 AR 플랫폼 쪽에 상당히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에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시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한 19,000원 전후의 지지 라인만 지지된다면은 충분히 목표가인 26,500원 도달 시도를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1% 이상인데도 빼지는 않는다? 손절은 안 나간다? 네, 뭐 일단은 지금 보면은 이번 주 조정을 받을 때 지금 거래량을 수반하지 않고 네, 지금 조정이 나왔고요. 예.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은 좀 거래량 수반하면서 양봉이 지금 몇 번 나기 때문에 일단 좀 매수의 힘이 좀 더 강한 좀 흐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아무래도 뭐 시장 영향 때문에 이런 뭐 거래량은 크게 없었지만 좀 조정이 나왔고요. 이런 좀 재료가 좀 대기하고 있고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계속 좀 빠지기보다는 충분히 또 한 번 더 반등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요거 뭐 애플이나 구글 쪽에서 이런 XR 뭐 기기들이 나왔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가지고 나오신 맥스트 같은 그런 종목입니까? 아니면 하드웨어 부품사들입니까? 네, 뭐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그 하드웨어 업체, 특히 뭐 카메라 모듈 업체 같은 경우에 예. 또 좀 부각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AR 개발 플랫폼 쪽에 또 상당히 또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예. 또 이 회사가 만든 그 애플리케이션이 또 AR 관련된 이런 컨텐츠에는 많이 좀 장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컨텐츠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맥스트 같은 업체에게는 상당히 큰 수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이런 기기들이 계속 나온다면은 플랫폼 업체 쪽에 대한 또 관심도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이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섹터와 종목들 사실 시장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근거와 상당한 재료를 가지고 저희가 소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생각보다 성적표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는 그래도 목요일, 금요일은 좀 시장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구해줘 다음 주 세 분이 다음 주에 갈 것 같은 섹터와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음식료, 폐배터리,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가 황성수 매니저님 섹터. 송유 매니저는 음식료. 그리고 배터리가 안 되니까 이제 폐배터리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예. 박철수 매니저님 폐배터리. 자, 알겠습니다. 그럼 송률 매니저님 독수리 오영제에서 막내기 때문에 먼저 첫 타로 한번 나서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음식료 쪽에서 사실 그 안에 섹터도 다양하고 종목도 많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다음 주에 갈 것 같은 이야기를 해줄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다음 주에 또 이제 다양한 증시 이벤트가 있고 아무래도 좀 이제 비교적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덜 매운맛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지지난달이죠. 이제 4월 18일 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정상화 국면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복 소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실적 또한 받쳐주는 섹터인데 일단 첫 번째 장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업종 관련 뉴스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당연히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에 해당됨으로써 지금 이제 실적 기대감이 계속해서 늘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거리두기 해제에 힘입어서 지금 이제 굉장히 수혜받고 있는 섹터 중 하나가 바로 음식료입니다. 그다음 이제 그 다음 다음 두 개 같은 경우는 다음 두 개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계절적 영향, 날씨에 관한 영향인데 음식료 업종에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지금 저는 이제 계절적 영향을 받는 이제 이런 카테고리에 주목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굉장히 증시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외국인이나 이제 기관 수급이 어느 정도 쏠릴 수 있는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는 섹터들을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료 업종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증시가 빠지다 보니까 저평가 아닌 섹터가 어딨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수치상으로 보면요. 지금 이제 주가 수익 비율 이제 PER을 보면은 10.5배입니다. 지금 이제 평균치 에버리지로 봤을 때 지금 이제 10.5배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제 타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인 상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음식료 업종 체크 포인트인데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큰 대형 회사들이 이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포화 아닌 포화인 상태인데 해외에 좀 많이 포커스를 우리가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아무래도 리오프닝이 시작되면서 외식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확대되는 구간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B2B 시장 확대되고 있는데 기업과 기업 간의 지금 거래가 굉장히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다양한 이제 원재료 가격이 인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정가시킬 수 있는 그런 섹터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바로 음식료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가를 시키려면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국내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회사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큰 비중을 갖고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이제 선점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실적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업황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내기 원활한 섹터다라는 점 한번 볼 수 있겠고 해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최근에 이제 K-팝 저저번 주인가요? 엔터테인먼트 말씀드리면서 JYP 이제 미국 시장에 어느 정도 포커스를 둬서 말씀드렸는데 K-팝에 힘입어서 지금 이제 음식료 업종도 굉장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에 확보해둔 유통 채널 내 통해서 지금 이제 현지 인지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온라인 식품 판매가 굉장히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계속해서 실적에 영향을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국내와 해외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가격 인상 추가 가능성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국내만 올리지 않습니다. 해외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인상 추가 가능성 이제 다른 업종은 잘 모르겠는데 특히 음식료 같은 경우는 이제 정가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외식산업 경기지수 지금 나와져 있는데 자, 이게 보면 지금 이제 분기별로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22년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저 그런 상황이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기대감에 어느 정도 기대감이 더해진 시점이 바로 2분기입니다.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가는 시점, 특히 이제 신정부 출범 그리고 이제 지원 정책 및 경기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서 2분기부터는 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예상되는 게 바로 음식료 업종이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원재료 부담 굉장히 다양한 업종 굉장히 부담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재료 부담 바로 이제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소를 하냐? 기존에 확보된 고객층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원재료 부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아무래도 정가가 충분히 가능한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약간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섹터입니다. 약간 기술주, 성장주와는 약간 반대로 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섹터인데 지금 시장 자체가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약간 공격적인 수익보다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얘기를 들었는데 네. 지금 또 대한민국 네. 국가대표팀 축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네. 처음 들었네요. 네. 예. 어쩐지 동접자가 반토막 났더라 싶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안 좋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습니까? 자, 일단 박재수 매니저님. 축구보다는 송유 매니저가 더 좋죠. 당연하죠. 살짝 보니까 손흥민 선수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송유 매니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주식을 하다 보면은 매년 이제 계절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데 뭐 추워지기 전에 당연히 추울 때 수요 늘어나는 제품들 뭐 난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일러 이런 것들 관심이 많아지고 여름에도 당연히 뭐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나 맥주나 이런 것들 많이 관심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래된 어떤 테마 전통 테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미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그래서 상당히 좀 미리 이제 또 사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 되기 전에 이미 오르고 그리고 좀 밀리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럴 때 그런 정보들을 좀 피하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네. 음식료 섹터 내에서 종목 선별할 때 팁 같은 게 있으면 예.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원재료에 대한 부담은 이제 모든 섹터가 다 갖고 있는 공통적인 부담인데 이걸 어느 정도 판매가에 전가를 시키기 용이한 섹터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음식료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전가를 시키려면은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료 중에서도 뭐 아이스크림, 술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저는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를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이제 아까 해외 시장 마케팅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국내는 사실상 어느 정도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꾸준하게 발생하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 전가가 용이하지 않은 업종도 있어요? 있죠. 왜냐면 반도체도 가격 전가 용이하다 그러고 네. 2차 전지도 용이하다 그랬는데도 배터리 가격 결국은 셀업체들이 올린다고 하니까 네. 음식료는 버티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정부에서 이제 관리하는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함부로 올릴 수 없는 제품들, 정말 우리 이제 우리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품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용이하고 제가 몇 가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몇 가지 찾아봤는데 특히 지금 이제 원재료 이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특히 이제 빠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4월 초부터도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빠르면 2분기, 늦으면은 3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저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판매가 전가가 좀 용이한 그런 이제 세분화 좀 이제 카테고리를 좀 보셔야 되는데 약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져온 거 힌트를 보면요. 약간 여러분들은 이거 보시면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충분히 지금 이 기업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전가를 했고 지금 예. 계속해서 실적에 도움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멘트가 길어지는 거 보니까 가격 전가 무조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황성수 매니저님은요? 네, 우리 그 송률 매니저님의 탑픽 종목을 제가 얼핏 봤는데요. 네. 얼핏 봤어요. 근데 뭐 상당히 무더울 때 매출이 잘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오. 원래 뭐 많이 무더울 거란 예상은 매년 여름마다 나오는 거고 네네. 실제로 또 좀 덜 더울 경우도 있고 네네. 그리고 미리 또 주가에 선반영이 돼가지고 네네. 막상 또 무더위 시작될 때는 주가 빠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네. 뭐 그런 경우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될까요? 일단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좀 선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무엇보다는 저는 약간 좀 선제적으로 지금 매매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여름이 안 왔어요. 근데 이제 계절주 같은 경우는 정말 미리 잡아야 되거든요. 미리 잡아야 되는데 특히 저는 이럴 때가 조금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고 지금 대부분 주가가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때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자,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슬쩍 봤는데 그래서 송유 매니저가 아까 쓱 이렇게 은은하게 미소를 짓고 있지 않았나 종목에 대한 힌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더 이상 뭐 질문할 거 없으시죠? 네. 자, 송유 매니저의 음식료주 저희가 별을 드려야 되는데 기본충실님께서 다음 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소식이 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음 주에 FOMC도 있고 해서 음식료업 저는 별 4개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저희의 별점은 어떤지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너무 짜네. 좋게 말씀하시고. 야, 염전이에요. 너무 짠데요? 두 개 반이죠, 두 개 반. 세 개, 두 개 반. 3스타, 왜 3스타 주셨어요? 아까 좀 질문과 약간 이어지는 내용인데 시장이 너무 똑똑해진 것 같아요. 참여자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미리 겨울부터 매집을 하셔가지고 서서히 분할 매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래서 다양한 음식료 업종 중에 특히 여름 계절주들이 6월부터 밀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종목 선별이 그만큼 되게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일단은 경계감을 좀 드리기 위해서 2개를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님이. 예, 뭐 저는 그 박철수 매니저님 같은 그 의견이고요. 뭐 일단 종목별로 좀 선별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뭐 그래서 제가 1개 반 정도 뺐습니다. 네. 저는 원래 3개였는데 종목을 딱 보고 요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2개였는데 네네. PT를 열심히 해주셔서 반 개 올렸습니다. 아, 왜 올리셨어요? 내리셔야지 호재인데. 알겠습니다. 네, 뭐 내려주세요.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명반꿀이 또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적게 주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명반꿀이 있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송유 매니저님의 토픽 힌트 한번 볼까요?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되게 길어요, 멘트가. 기네요.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점유율을 30% 차지하면서 6년째 매출 증가 중인 기업인데요. 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기업인데 잘 알더라도 실적이나 내용 보면은 다시 한번 체크하실 수 있으니까요. 잠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때 메로나 이런 거 유행인 거 아시죠? 올때 메로나. 그게 뭐죠? 죄송합니다. 주식만 보는. 주식만 보는. 네. 절대 뭐 공부만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거 안 해요. 네, 젊은 층들이 쓰는 뭐 이겁니다. 올때 메로나 뭐 이런 거 있나 봐요. 놀릴 때 쓰는 그런 건가 봐요. 네. 다음 주에 복습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송유 매니저님의 종목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PT 너무 고맙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이 가실까요?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벌칙으로 한번 올라가 보죠. 배터리에서 이제 폐배터리로 다음 주에는 폐배터리가 갈 것 같다.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박철수 매니저입니다. 자, 배터리를 가지고 나오다 이제 뭐 폐배터리를 갖고 나왔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배터리 시장과 폐배터리 시장은 절대 떼놓을 수가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배터리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교체 수요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배터리를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이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환경오염적인 측면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기술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폐배터리 분야는 우리 2차전지 산업과 연결지어서 앞으로 함께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70조 시장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뭐 전기차가 예전보다는 많이 보이긴 하지만 실제 내연기관차보다는 현저하게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일단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내연기관을 이제 안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런 친환경 차들을 계속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점점 더 배터리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배터리는 7년 정도 이 정도면 교체를 또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용되고 남은 폐배터리가 계속 똑같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폐배터리 시장도 동시에 폐기물과 함께 폐배터리 시장 자체도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폐배터리 발생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도 역시나 함께 고속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2030년도까지 지금 글로벌 리서치 조사 기관에서는 한 70조까지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물론 지금 환율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속도로 커져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상당히 우리가 미리미리 알아두면 굉장히 앞으로도 주식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 보시면요. 자, 그럼 배터리 시장 전망이 어떠냐? 지금 이런 소리도 나와요. 최근에 폐배터리 뉴스를 좀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넥스트 테슬라를 잡아라. 이런 기사가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폐배터리 쪽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테슬라의 뒤를 이을 회사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2030년도에 전기차 폐배터리가 한 20만 개까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30년도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한 70조까지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2050년도에는요, 더 많이 올라갑니다. 600조까지 성장할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굉장히 큰 성장성을 갖고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폐배터리 왜 그러면 재활용을 해야 되냐? 아니, 그냥 쓰고 남은 전기차에서 사용하고 남은 배터리를 그냥 버리면 되지 않냐, 폐기물 처리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시는데요. 이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재료와 소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굉장히 환경오염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묶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쓸 수 있는 재료는 추출을 하거나 또는 폐배터리를 조금 더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어도 사용할 수 있는 뭐 ESS라든지 이런 쪽으로 재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광물 원료. 지금 우리가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면 뭐 니켈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이런 희귀 금속이 좀 필요한데 지금 아시다시피요. 원재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원재료 부담이 엄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광물 원료를 사용하는 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배터리 기업들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협력 회사를 만들든지 아니면 이미 좀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와 어떤 협력 계약을 맺든지 이런 식으로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방법들을 강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요. 사실 배터리 원자재 보유국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로부터 원재료를 수입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3원 개의 배터리가 거의 줍니다. 그래서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죠. 이게 가장 또 비싼 재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시급합니다. 원재료가 비쌀 때 굉장히 많이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빠르게 기술을 좀 개발해서 재활용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폐배터리를 사용해서 이런 걸 활용한 제품들을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요. 경제적 효과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실제로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 폐배터리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 공장에서 이제 앞으로 재활용 시설을 도입하겠다는 내용들을 이미 발표를 한 상태고요. 이어서 삼성과 LG, 포스코 같은 기업들도 일단 배터리 밸류체인 그룹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에도 지금 폐배터리에 대한 내용들이 최근에도 뉴스가 몇 번 나왔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또 쉽게 여러분들이 뉴스로 좀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뭐 LG 같은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LG화학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 라이사이클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리조나 공장에서 이미 제품들을 생산하기 시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대형 기업들이 왜 이 시장에 진출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들은요 이미 이 시장의 성장성을 이미 알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자금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LG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모두 다 뛰어들고 있는 시장인 만큼 앞으로 관련된 주식들, 특히나 확실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주가 부양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정부 차원에서도 폐배터리 지원을 전 세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터리 시장이 가장 큰 중국 같은 경우, 물론 우리와 다른 배터리 계열이긴 하지만요. 자, 상하이와 같은 중국 주요 17개 지역에서요. 폐배터리 재활용 시범 사업을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큰 배터리 시장을 갖고 있는 중국에서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유럽 같은 경우는 또 워낙 또 친환경 규제가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배터리법을 이미 유럽 의회에서 올해 4월 달에 통과를 시킨 상태입니다. 유럽도 공격적으로 이 분야를 개발시키겠다는 의지를 이미 확고히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자, 미국도 사실 이런 정책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요. 행정부에서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부분에 약 한 760억 원 정도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미 나왔습니다. 바이든 정권에서요.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요. K배터리 발전 전략 발표가 있었는데 기술 개발이라든지 설비 구축에 정부에서도 이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폐배터리 기사 치면요. 6월 달에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빠르게 뭔가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충분히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보실게요. 자, 그래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사실 아직 사업을 시작했지만 매출이 나오지 않는 관련주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폐배터리주가 이슈가 되고 시장에서 하루 정도 단기 시세가 나올 때 종합적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실제 사업과 좀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기업들, 관련주로만 그냥 묶여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빠르게 급등 이후에 시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급격하게 또 급락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보실 때 체크해야 되는 사항은요. 다음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는 별거 없습니다.
자, 기존 사업 일단 폐배터리 사업도 어떻게 보면요. 우리나라의 뭐 대표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좀 다른 주요국 대비해서 좀 늦게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존 사업부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면서 돈을 좀 벌고 있는 회사냐, 이게 일단 깔려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폐배터리 사업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느냐. 아직 만약에 폐배터리 사업에서 매출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뭔가 공장을 짓고 있다거나 또는 공장에서 사용할 소재들을 이미 다른 기업들로부터 가지고 오고 있거나 이런 실질적인 폐배터리 사업을 위한 단계를 밟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단순히 테마로 엮여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적으로 이 회사가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 자, 외국인들과 기관 수급 현황인데 지금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온 이유가 다음 주에 뭐 특별한 일정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번 주에 수급 현황을 보면요. 대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외국인들 또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했고요.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았던 기업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실제 기업에서 이런 폐배터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외국인들과 기관들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폐배터리 주면 그래도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구나. 왜 외국인들이 사업하지도 않는데 지금 테마가 엮여서 시세가 나오지도 않는데 미리 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과 기관들 수급을 반드시 체크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시장, 이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 시장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관련주들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앞으로 꾸준하게 몇 년 동안 지켜보시면 아주 좋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종목들이 그리고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폐배터리. 폐배터리계 뭐 테슬라가 된다. 네. 페슬라. 농슬라 요즘 흠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페슬라라고 불러야 되는지. 네. 질문 한번 해볼까요? 좀 안쪽으로 들어올래요.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근데 뭐 챙겨주신 거 처음이어가지고 네. 지금 이제 일로 와. 폐배터리 같은 좀 더 일로 경우는 와요. 여기 나가니까. 지금 질문이 중요한데 네, 질문이 폐배터리 중요합니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예. 원래는 이게 소유가 원래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다 반납해야 되는 그런 거였다가 21년에 법이 개정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제 차량 소유자한테 이제 그게 갔는데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사실상 전기차 네. 구매하면서도 굉장히 비용 면에서도 굉장히 큰 폭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완성차 업체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처에서 오히려 이제 배터리를 리스 형태로 한다라는 얘기도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약간 이제 판도가 좀 바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포커스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건지. 네, 일단은 리스 형식으로 가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이 제품을 방금 말씀드린 보통의 계열에서 예를 들어 뭐 추출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뽑아서 쓰는 재사용을 하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리스 형식으로 뭐 재활용을 하던 사실 두 쪽을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재사용도 보셔야 되고 재활용 쪽도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리스 쪽 사업도 예를 들어서 그거 관련된 회사들이 또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왜냐면 이 시장은 배터리 시장 성장할 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사실. 전기차는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그럼 남는 배터리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전기차를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구매를 해서 사고 있지만, 사실 이 배터리가 사실 감가상각이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차값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소유주들한테도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민간 기업들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또 그때 맞춰서 또 종목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 그때는 그런 종목들을 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영국에서 컨설팅 회사에서 폐배터리 관련해서 약간 부정적인 보고서가 또 나왔어요. 네. 너무 폐배터리 시장에 관련해서 낙관적이다. 네. 첫 번째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전기차 점유율이 2030년이 되면 한 23% 정도 될 건데 네. 그렇게 되더라도 2030년이 지나서 35년 배터리도 수명이 있으니까 35년쯤이야 돼서 폐배터리 시장이 좀 커지면서 실제로 숫자가 찍힐 것이다. 네.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니냐. 맞습니다. 라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 이슈는 만약에 그 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요거를 독점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네. 거기 동의하시는지. 일단은 배터리가 사실 중국과 일단 기술적인 부분을 비교해 보면 사실 다른 계열이잖아요, 사실. 예. 그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리튬 인산 철 베이스고 여기는 삼원계 배터리잖아요. 리튬 코발트 망간. 그래서 배터리를 뭐 추출하거나 이런 기술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더 강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미 그런 기술이 사실 굉장히 진입점이 그쪽은 좀 어려워요, 또 삼원계 쪽은. 그래서 지금 그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관련된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R&D 쪽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2030년도 너무 먼 시간인데 제가 아까 70조다 이때 시장이 예. 사실 굉장히 먼 시간인 건 맞죠. 그런데 그래서 사실
지금 기술력이 없는 회사들이거나 아니면은 이쪽 사업에 관심이 없는 기업들은 별로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테마로 엮여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반드시 걸러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 그리고 기존 사업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페이토리만 지금 하고 있는 회사는 없거든요. 이걸 주력으로 그냥 이 사업만. 그래서 뭐냐면 기존에 있던 사업부가 주력 사업이 폐배터리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를 반드시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관인 사업이라면은 사실 다른 회사보다는 진입장벽이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사실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 폐배터리가 어차피 성장은 할 거니까 중간중간 이슈가 나올 때 시세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본업이 탄탄하면서 네. 폐배터리라는 성장 모멘텀을 달고 뛰는 기업들을 찾아야 되나요? 네. 그게 일단은 돼야 돼요. 아. 되고 이왕이면은 빠르게 조금 그래도 폐배터리 이 시장을 실적이 선점하는? 나올 수 있는. 아하. 그러니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체크 포인트만 잘 분석을 하시면은 예. 그렇게 크게 테마로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본업을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캐시가가 확실한 기업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테마성이 지금 약해요. 또 금리 인상하고 이제 변동성 많아지면은 성장주들도 밀릴 수 있고 테마주들도 돌아가면 올라가긴 해도 지속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항상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님 질문 예, 짧게 갈게요. 그럼. 예. 폐배터리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좀 동감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폐배터리 자체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스마트폰도 오래 쓰다 보면은 이 배터리 성능이 상당히 많이 저하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폐배터리는 뭐 새 배터리 대비 어느 정도까지 출력을 낼 수 있는지 뭐 그걸 좀 이게 궁금해요. 새 배터리 대신해서 새 사용하고 배터리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배터리를 재활용하면 네. 성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냐? 이 질문이죠? 예, 맞습니다. 성능이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부분인가요? 아니면은 이거를 용량을 높일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용량이 나오는지 아하. 궁금합니다. 예, 근데 재활용하면. 그거는 예. 이제 배터리 회사마다도 좀 다르고 그거는 이제 네. 이과 대학원생한테 물어보시면 네. 그분들이 알겠어요. 잘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감가상각이 센 이유가 배터리가 기존에는 용량이 100이라고 하면 계속 떨어지잖아요. 출력이 떨어지고 용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 그럼 속도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체의 주기가 생기는 건데 그 용량에 맞는 출력에 맞는 제품들로 재활용하려고 하는 게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예. 또 크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적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폐배터리 힌트 들어보기 전에 저희도 질문을 해봤고요. 이제 별점을 드려야 되는데 기본충실님이 다음 주 구해주기에는 다소 멀어 보이는데 2030년에 다시 얘기를 해라. 폐배터리는 3개 반 드립니다. 나도 좀 짜게 줘야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다음 주에 어떤 게 갈지 저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예측만 할 뿐이에요. 자, 저희의 별점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오, 서로 놀랐어요. 서로 이렇게까지 준다고? 서로 놀랐어요. 4개 뭐예요? 저는 진짜 근데 폐배터리가 예. 굉장히 시장성이나 이런 건 좋은데 예.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지 않나 해가지고 하나 뺐는데요. 오. 와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게 네. 지금 명민준 앵커 지금 저는- 5개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저는 아까 이거 악재예요 근데. 네. 폐배터리계 테슬라라 그랬으니까 예, 예. 테슬라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제가 궁금한 걸 여쭤봤는데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그거는 좋습니다. 그래서 5개고 황성수 매니저는요? 예, 일단 뭐 최근에 보면 이제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뭐 정책 모멘텀 있는 섹터가 최근에 또 시장의 수급을 좀 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테마적이라 하더라도 이 섹터가 좀 가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예. 폐배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단기 모멘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철수 매니저님의 힌트 빠르게 들어보죠. 절대 맞추실 수 없습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방금 요약본입니다. 예. 본업이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음. 폐배터리 사업 성장성으로 레벨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맞추실 분을 맞춰주시면 이제 사비로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요거 듣고 아시는 분은 한번 올려주세요. 자, 박철수 매니저님 들어오시기 전에 저희가 요거 다시 한번 고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250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 종목 상담 코너가 잠시 후에 9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종목 고민 진짜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저도 지금 계좌가 시퍼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은데 9시부터 저희가 1시간가량 이 세 분과 함께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매일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가지고 계신 종목명 그리고 매수 단가, 비중,
왜 사셨는지 어떤 게 고민인지 그거를 짧게 코멘트를 써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입니다. 선착순으로 지금부터 차곡차곡 모아서 잠시 후에 9시에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다시 들어오시고요. 황상수 매니저님의 엔터 맞나요? 엔터 한번 들어보죠. 빠르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제가 뭐 다음 주에 갈 만한 섹터로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왜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다음 장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정합니다. 네, 일단 뭐 인플레이션이나 뭐 경기 침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런 그 매크로 변수와 무관한 업종이 바로 엔터테인먼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뭐 주요 종목들 최근에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의 강한 순매수세가 좀 유입 중에 있고요. 자,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뭐 다음 주에도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보면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많은 그 상장업체들이 2분기 실적을 좀 하향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요. 중국의 봉쇄 조치 때문에 뭐 예상했던 실적 대비 좀 더 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감 때문에 실적을 하향한 업체들이 좀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엔터테인먼트 업종은 최근에 그 여러 증권사들이 실적을 많이 좀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뭐 다음 포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반 판매량이 계속 좀 증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쪽에 지역이나 이 모객 수가 계속 좀 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뭐 2분기는 물론이고 올해 2022년도 역대 최대의 실적이 전망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시장이 좀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황이고 뭐 그런 경우에 이런 좀 실적 모멘텀이 있고 특히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다가오면은 아무래도 실적적으로 좀 차별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섹터 쪽에 수급이 모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 보면서 최근에 그 언론 보도들을 한번 헤드라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음반 판매량이 상당히 크게 좀 증가하고 있고요. 자, 밀리언셀러가 뭐 줄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뭐 여러 그 아이돌 가수들이 그 신작 앨범을 발매하면은 발매 이후에 초동 판매량이 뭐 예전보다 상당히 크게 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팝 기록 경신을 계속 좀 진행하고 있다. 이런 좀 보도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이끈 팝이 시장을 확대한다. 오늘 방탄소년단이 신곡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각국에서는 우리 그 한국의 이런 그 K-팝을 많이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최대 수혜가 엔터주가 될 거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했지만 오프라인 콘서트가 늘고 뭐 그렇게 되면서 일단 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각국으로 콘서트도 계속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객석 간의 뛰어앉기가 사라진 공연장, 소풍 같은 야외 공연이 활기를 보고 있다. 이거는 바로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그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대학가에 이제 축제가 다시 재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학생들이 뭐 떼창으로 몸이 부서질 지경이다. 뭐 대학가는 지금 한풀이 하고 있다. 근데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콘서트에 대한 이런 갈증이 상당히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어떤 좀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가 있으면은 항상 뭐 자리가 만석이 되고 뭐 관객들의 또 반응도 상당히 좀 뜨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은 이런 여러 가지 언론 기사를 통해 볼 때 앞으로 상당히 큰 좀 성장이 기대되고요.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부터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주요 엔터주들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해 한 11월경에 고점 찍고 계속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군입대를 앞두고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좀 주춤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SM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4월 달에 고점을 찍고 충분한 좀 조정받고 최근에 5월 달에 이제 좀 바닥을 다지고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뭐 JYP나 뭐 YG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보이고 5월에 좀 단기 바닥을 다지고 다시 좀 반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그 점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음반 판매량이 최근에 많이 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난 그 5월에 네, 음반 판매량을 보니까 네, 전년 대비 93%나 증가했고요. 지난 5월에 네, 우리나라의 음반 판매량은 1,000만 장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네, 음반 판매량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좀 증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뭐 지금 옆에 보시면 분기별로 볼 때도 이번 네, 2분기 음반 판매량은 그 전에 네, 2019년, 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전 대비로 보더라도 상당히 가파른 네, 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음반 판매량의 증가는 또 엔터 업종의 또 실적 성장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는데요.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또 신규 발매 음반의 초동 판매량도 지금 보시면은 뭐 네, 주요 그 아이돌 그룹들의 네, 원래 그 2022년에 네, 초동 그 앨범 판매량은 네, 뭐 전년 대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NCT 드림 같은 경우에는 668%는 증가했고요. 자, 그리고 뭐 스트레이키즈도 한 1000% 이상, 뭐 TXT나 뭐 이런 여러 가수들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네, 음반 초동 판매량이 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이제 팬덤들의 네, 상당히 좀 이런 음반에 대한 갈망,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콘서트에 많이 또 이제 많은 그 관객들이 몰리다 보니까 음반에 대한 관심도 사실 좀 높아지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최근에 공연 모객 수도 계속 좀 늘고 있고요. 네, 지난 그 2020년부터는 네, 콘서트 공연이 거의 뭐 전무했습니다. 최근에 리오프닝에서 네, 공연 모객 수도 네, 지금 뭐 주요 기획사들의 네, 뭐 모객 수가 계속 좀 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네,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뭐 월드 투어도 계속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뭐 주요 네, 기획사들은 뭐 이렇게 뭐 도쿄나 뭐 미국,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서울의 올림픽 공원이나 이런 식으로 대규모 공연을 계속 좀 이어갈 거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 콘서트도 상당히 많이 좀 늘고 있는데요. 네, 다음 장 보시면 하이브리드 콘서트의 네, 수익 구조를 알 수 있는데, 예전에 네, 코로나 이전에는 네, 이런 그 주로 이제 오프라인 공연장에서 물리적 한계 때문에 네, 해당 모객 가능 인원이 제한적이었고, 이게 엔터사의 매출원이었습니다. 일단 수요는 많더라도 이제 물리적 한계로 제한적인 매출밖에 낼 수 없었는데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이런 오프라인 공연뿐만 아니라 온라인 스트리밍 때문에 네, 많은 인원이 무제한적으로 엔터사의 네, 매출로 잡힐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플러스 온라인으로 이제 공연하면서 예전 대비 네, 공연 수익이 상당히 크게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올해 하반기 엔터 업종의 실적 컨센서스는 네, 올해 상반기 대비로도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증가할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음반 판매량이 늘어나고 공연이 늘면서 실적에 네, 기대감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뭐 다음 장 보시면은 연간 실적도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뭐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좀 기대되는 구간이고, 최근에 주가는 지난 4월 고점 이후로 단기 조정을 끝내고 다시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에 관심이 네, 필요한 시기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성수 매니저의 엔터. 질문,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질문은 정말 나 이거 질문 안 하면 집에 가서 잠을 못 잔다 하시는 분 한 분만 할게요. 짧게 하면요. 그 기존에는 공연 수익이 거의 주력이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온라인 수익까지 더해지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면 둘 다 동시에 성장할 걸로 보고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하이브리드 공연이 늘고 있고, 예전에 그 코로나 때는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공연 못 하다 보니까 온라인 위주로 공연했는데요. 근데 이제 많은 그 팬들이 온라인 쪽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되겠고, 오프라인 공연장에 못 가는 인원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또 이제 무제한적으로 또 그 공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아무래도 매출이 상당히 크게 또 증가할 수 있는 네, 좋은 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점은 또 엔터 업체들의 실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의 그럼 별점 한번 공개해 보죠. 저희가 엔터 업종 황성수 매니저의 PT에 드리는 별점은 요겁니다. 보여주시죠. 야, 좋네요. 네. 3개 반, 4개, 4개 반. 4개 반하고 3개 반만 들어볼게요. 4개 반. 워낙 좋게 보였습니다. 워낙 좋게 봐. 네. 종목 바이 종목 아니에요? 전 종목 때문에 하나 뺐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네, 괜찮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형 3사나 4사 같은 경우는 전반으로 객차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3개 반은요? 저도 이제 엔터 많이 우려먹었었는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당장 이제 FOMC가 우리가 맞아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1개 반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보수적인 접근해서 1개 반. 자, 알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님의 탑픽 힌트 한번 빠르게 들어볼까요? 자, 그러면 탑픽 힌트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일본 등 월드 투어가 본격화되면서 실적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가장 뭐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일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본. 엔터 3사 중에서도 일본 쪽에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진출한 업체입니다. 일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의 탑픽과 탑섹터 한번 들어봤습니다. PT.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네요. 자, 세 분의 섹터 한번 들어봤는데 세 분의 섹터 중에서 세 분의 종목 중에서 과연 다음 주에 갈만한 종목이 있는지 종목 공개 바로 해보죠. 그 전에 잠시 후에 제가 이제 폐배터리 종목을 맞추면은 커피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거 맞추신 분이 있어서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황성수 매니저님, 일본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 엔터사 궁금해서 못 참겠어요. 예. 먼저 한번 가볼까요? 한 1분에서 2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선정한 그 탑픽 종목은 바로 SM입니다. SM. 네, SM은 국내 엔터주 중에서도 뭐 이번 2분기 소속 그 가수들의 활동량이 가장 많은 업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뭐 소속 가수들이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2분기에 뭐 실적에 대한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슈퍼주니어나 뭐 샤이니의 민호, 뭐 동방신기의 팬 미팅이 그 일본에서 있었고요. 자, 그리고 보아와 그 NCT 127의 돔 투어가 이번 그 2분기에 예정되는데 이번 2분기 실적에 또 많이 좀 반영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뭐 SM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을 이끄는 그런 아이돌 그룹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NCT라고 할 수 있는데 NCT의 그 실적이 뭐 올 하반기에도 계속 좀 좋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NCT 127과 NCT 드림의 투어가 본격화되면서 본격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이제 뭐 NCT 외에도 뭐 걸그룹 그 에스파가 다음 달에 지금 앨범 발매가 예정되는데 지금 선주문량이 일주일 만에 100만 장을 또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밀리언셀러 등극을 어느 정도 좀 예고하고 있고요. 그만큼 소속 가수들의 그 앨범에 대한 좀 반응도 상당히 좀 뜨겁고, 그리고 오프라인 공연도 특히 뭐 국내를 뛰어넘어서 특히 일본을 중심으로 상당히 좀 크게 성장하는 종목이니까요. 그 점 참조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뭐 연기금 등 기간에 순매수가 유입 중에 있고요. 일단 뭐 주가는 한 7만 1,000원대 전후에 매물을 소화한 이후에 한 단계 더 레벨업 시도를 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매수 가능 가격으로는 68,400원에서 79,900원을 제시드리겠고요. 목표가는 77,000원, 손절가는 64,900원을 제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의 탑 종목은 SM이었습니다. 가격 전략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송률 매니저, 음식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여러분들 다 아시는 기업이죠. 이제 빙그레인데요. 이제 빙그레 같은 경우는 이제 6년 연속 지금 이제 매출 성장이 이어져 있는 기업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2분기 실적 또한 지금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약 11%가량 더 상승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무엇보다도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빙그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꾸준하게 내고 있는데, 중국 법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봉쇄 조치 여파로 인해서 굉장히 저조한 흐름 어쩔 수 없지만, 미국과 베트남 법인 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해외 전체 매출은 오히려 실적 상장세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빙과 제품 특성상 이제 여름 온도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온도가 높을수록 매출이 계속해서 높게 나오는 그런 이제 통계가 굉장히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은 무엇보다도 이제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요,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여름보다도 오히려 더 더울 것이다, 오히려 더 심한 폭염이 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계절적 수혜 기대감도 더해질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빙그레 같은 경우는 이제 빙과 제품에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주는 기업인데, 신사업에도 진출했죠. 이제 단백질 전문 브랜드 2018년에 지금 출범을 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여성 건강 전문 브랜드도 출범을 했는데, 약간 장기적으로 이제 탄탄한 캐시카우로 만들 것이다라는 회사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실적 성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빙그레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가 51,100원인데요. 매수가 밴드는 51,100원부터 53,1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 4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빙그레 그나마 선방을 해서 이제 다음 주에 좀 방긋 웃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철순 매니저님 폐배터리 종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올려주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미 맞추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코스모 화학입니다. 코스모 화학. 제가 스치면 상한가에서 관련된 가족 기업을 한번 소개해드렸었죠. 자회사인 이제 코스모 신소재를 소개해드렸었는데, 역시나 올해 들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탄탄한 회사들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대표적인 화학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페인트나 타이어 같은 데에 사용되는 안료에 들어가는 이산화티타늄, 국내 유일 생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대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사가 생산 중인 2차전지 양극재 원료죠. 황산 코발트 같은 경우는 뭐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호황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본업 자체가 일단은 탄탄한데 거기에 이제 신성장 사업이 붙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폐배터리에서 본격 성장이 전망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친환경 이런 트렌드도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원재료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폐배터리 시장이 아까 뭐 2030년도까지 70조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 4월에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문상 증자를 동시에 실시를 했습니다. 한 315억 정도였던 것 같은데 315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415억 원인데 300억 원 정도는 이제 공장 증설 이런 투자 쪽으로 사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원재료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때문에 뭐 호재가 아니고 악재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신정산 사업에 의한 투자로 사용이 되는 경우는 상당히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고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라고 평가하시는 게 더 맞는 분석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그래서 일단은 연말까지 물량을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나가고 있는 원재료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매출이 좀 기대가 되는데 한 1,500억 원까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총이 한 5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매출액이 더해지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주가 리레이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실제로 2022년도 올해 같은 경우도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본업의 안정적인 성장 그리고 자회사들의 어떤 호황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신사업, 폐배터리 사업까지 더해지면 올해 최대 실적 경신하고 내년까지도 한번 추가 실적 성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매수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매수가는 16,300원부터 16,6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9,000원 정도 선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2차 목표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최고가까지 거의 바라보겠습니다. 2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의 종목은 코스모화학, 빙그레, 그리고 황성수 매니저의 SM 이렇게 세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요 종목들이 갈지 좀 잘 방어해 줄 수 있을지 이 부분 잠시 다음 주에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코스모화학 바로 맞춰주신 분이 수익선수 공구님께서 코스모화학 이렇게 답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요거는 이제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 8시 10분에 02-2000번에 4855번으로 수익선수님 요거 보고 계시면 치킨 이벤트 아니죠. 저는 커피를 보냈습니다. 저 치킨과 커피는 가격차가 상당한데. 자, 커피 이벤트니까 02-2000번에 4855로 다음 주 월요일 날 8시 10분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본인 확인 후에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 종목이 정말 많이 쌓여 있거든요. 세 분은 10시까지 정말 열일을 해 주셔야 돼요. 상세하게 상담을 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 9시에 또 9시 뉴스를 보러 가셔야 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 한번 또 얘기를 하고 갈게요. 황성수 매니저님부터. 예, 샵 2034로 황반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 노란톡 채팅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은 오늘 방송에 진행한 그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PPT 자료를 좀 올려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탑픽으로 SM을 제시드렸는데 제가 오늘 SM을 할까 뭐 딴 종목 한 개를 할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 종목도 제가 좀 올려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 또 이제 주식시장을 대응하실 때 많은 좀 정보가 필요할 건데 저희 노란톡 채팅방 들어오시면은 많은 정보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유 매니저님은요? 예, 일단 뭐 저희가 지금 코너가 구해줘 다음 주인데요. 제가 이제 뭐 다음 주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같이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제가 케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샵 2034 송반장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 박반장이죠? 네, 오늘 2차전지에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 코스모학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코스모 신소재에 이은 가족회사 아마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이 준비된 자료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보여드린 자료까지 더해서 내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데요. 이 방송 자료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쉽게 다음 주에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주요 일정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크릿 노트라는 자료를 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자료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샵
2034번으로 닭반장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와 그리고 비밀번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이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해 오시고 여러분께 종목 상담을 또 도와드리기 때문에 요거 샵 2034 한 번씩 보내주셔서 세 분에 대한 정보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종목 상담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지만 오늘은 또 10시까지 저희가 1시간 동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 소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분은 잠시 후에 종목 상담에서 뵙고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스트리밍 상한가 스페셜 오늘 새벽에 매니저들이 종목을 구해드립니다. 저희가 먼저 종목 10개를 받았고요. 매일경제TV 실시간 유튜브 댓글로도 현재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과 함께 코멘트 남겨주시면 종목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받았던 1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지 보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LX케미콘, 위메이드, 현대차, 유니테스트가 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울옥션, 네이버, 한미반도체, 에코프로비엠, 효성OMB 있고요. 10종목 외에도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지금 종목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강성